자, 안녕하십니까. 하이퍼림입니다. 자, 2023학년도 약학대학, 약대, 2022학년도 입시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2023학년도의 전형의 변화, 그리고 앞으로 원서정은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는데, 첫 번째 시간으로 이번 시간에는 학생부 종합전형의 입시 결과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대학이 입결이 발표가 되어진 건 아니지만 많은 대학들의 입시 결과가 이미 발표가 되어졌기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해서 하나씩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첫 번째 시간으로 이번 시간에는 학생부 종합전형의 대학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다음 시간에는 학생부 교과전형, 그리고 그 다음 시간에는 지역인재 전형, 이렇게 세 파트로 나눠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과 성적의 분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이라고 하면 사실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학생부 종합전형은 수능 최저 학력 기준에 반영이 되어지는 학교도 있고 반영이 되어지지 않는 학교들도 있지만,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는 건 교과전형과 달리, 교과전형이 교과성적 100%라고 한다면 학생부 종합전형은 교과성적뿐만 아니라 비교과, 그 다음에 학생부의 전반적인 종합적인 경쟁력이 반영이 되어지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볼 때는 학생부 종합전형이 교과성적에 비해서 내신 성적이 다소 낮다 라는 인식을 가질 수 있어요. 첫 번째는. 하지만 이게 100% 맞지 않을 수도 있다. 왜? 결국은 수능 최저의 영향력이 크다 보니까 학생부 종합전형이라 하더라도 수능 최저가 상대적으로 낮은 구간에서는 학생부 교과전형만큼의 높은 내신 성적이 나올 수 있고, 학생부 종합전형인데 수능 최저가 높은 구간에서는 우리가 예상하는 것처럼 낮은 수능 최저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결국 학생부 종합전형이 교과보다 내신 성적이 높다, 낮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부 종합전형은 근본적으로 학생부 교과 성적뿐만 아니라 비교과나 학생부의 종합적인 경쟁력을 반영하는 건 맞지만 수능 최저가 어느 정도 요구하느냐에 따라서 입시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2022학년도 교과 성적의 분포를 보시게 되면 학생부 종합전형이다 보니까 한양대학교 에리카의 합격생의 학생부 교과 성적은 평균 2.5가 넘는 내신 성적이 나왔죠.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약대를 가는데 내신 성적이 2.5 정도 맞고 약대를 간다 라고 생각하면 모든 분들이 약대를 갈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내신 성적이 2.5 정도의 내신 성적이 나왔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교과 성적보다는 비교과의 영향력이 컸다는 거고, 그리고 두 번째는 교과 성적보다는 탐구나 학업의 역량의 반영 비율이 컸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볼 때 고등학교 유형이 일반고보다는 자사고나 역량 중심의 평가가 높았다 이렇게 이해하실 수가 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동국대학교는 한 약 1.4 정도의 내신 성적, 그 다음에 한양대학교 에리카는 한 2.7, 그 다음에 카톨릭대학교는 한 2.2 정도의 내신 성적이고요. 그 다음에 덕성여대는 1.5, 그 다음에 단국대학교는 2.0 정도, 그 다음에 충북대학교는 1.4, 그 다음에 충남대학교는 약 1.8, 대구가톨릭대학교는 1.7 정도, 경상대학교는 보시는 것은 한 1.4 정도의 성적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약대를 가는데 내신 성적이 꼭 얼마다, 예를 들어서 약대를 가려면 내신 성적이 1.3이 돼야 된다, 1.4가 돼야 된다, 이런 꼭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라, 보시는 것처럼 학생부 종합전형이라 하더라도 내신 편차폭이 크거든요. 학생부 교과전형에서 내신 편차폭이 크기 때문에 결국 제일 중요한 거는 나의 스펙, 다시 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교과 성적 또는 나의 비교과, 나의 학생부의 종합적인 경쟁력, 그리고 나의 학업적 배경을 고려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각 대학들마다 가지고 있는 전형의 유형이라든가 각 대학에서 선발하고자 하는 학생의 유형들 또는 평가의 방식들,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실 필요가 있어요. 전에도 말씀을 드렸었지만 수시는 정시와 다르거든요. 정시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표준 점수나 100분의 1을 통해서 대학교의 서열이 정해지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서울대학교가 가장 높은 대학교이고, 그 다음에 연세대, 고려대, 서강대, 성균관대 이런 배열의 순서들을 우리가 생각하기 쉽지만, 수시 전형은 사실은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한양대학교 에리카의 약대 또는 가천대학교 약대보다 서울대 약대가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점은 뭐냐면 이 지원하는 대학교에서 평가 방식, 또 대학에서 선발하는 학생들의 유형,
또 대학에 지원하는 학생들의 유형 이런 부분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교과나 비교과나 또는 학업 외적인 배경들이 과연 어느 대학에 접목하는지 가장 적절한지를 판단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첫 번째는 교과 성적 분포에서 봤었던 거는 학생부 종합전형 같은 경우는 내신 성적이 1.4에서 한양대 에리카 같은 경우는 2.7 정도까지 내신 성적이 확대가 되어짐을 알 수 있고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학교들이 1.4에서 1점대 후반대의 성적대들이 많이 포진이 되어져 있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입시 결과에 대한 부분들을 대학별로 조금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국대학교 두드림 전형은 전년도에 9명 모집에 교과 성적이 1.40, 그 다음에 한양대 에리카 학생부 종합전형은 9명 모집에 2.67, 가톨릭대학교 학회장 추천은 13명 모집에 2.16이고요. 덕성여대 서리영은 25명 모집에 1.55 정도, 단국대학교 천안 DKU 전형은 8명 모집에 교과 성적이 2.03이고 충북대학교 학생부 종합2는 3명 모집에 1.36, 그 다음에 충북대학교 학생부 종합1은 4명 모집에 1.12, 충남대학교 프리즘은 5명 모집에 1.87, 그 다음에 대구가톨릭대학교는 학생부 종합 5명 모집에 1.66, 경상대학교 학생부 종합은 3명 모집에 1.39 정도의 교과 성적이 나왔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어느 대학의 내신 성적이 꼭 몇 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어요. 더군다나 이게 이제 2022학년도 첫 해년도의 입시 결과다 보니까 다음 연도의 입시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예측하기가 어렵죠. 이 선이 그대로 유지가 되어질 수도 있고 또는 이거보다 내신 성적이 높아질 수도 있고 내신 성적이 낮아질 수도 있겠죠. 또 많은 분들이 2022학년도에 교과 평균 성적이나 경쟁률을 고려하고 원서를 쓰게 되기 때문에 사실은 의대나 일반 대학들과는 몇 년 동안 꾸준하게 어느 정도의 전형이 유지가 되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2023학년도에 원서 지원 또는 결과가 어느 정도 예상이 되어지지만 특히 약대 같은 경우는 변동수가 너무나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의학 계열 중에서 가장 연구를 많이 필요로 하는 분야가 약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지금은 이제 학생부 종합 교과 지역인재 전형으로 나눠서만 설명을 드리고 왜? 모든 대학들의 입결이 아직 나와 있는 상태가 아니다 보니까 비교평가가 매우 어렵죠. 모든 대학들의 입결들이 발표가 되어지면 약대 주요 대학 중심으로 해서 순차적으로 조금 더 심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학별로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할게요. 동국대학교 학생부 종합 두드림은 9명을 모집하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미반영되죠. 그러면 우리가 학생들을 합격시키는데 선발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게 수능 최저, 그 다음에 교과 성적, 비교과 이렇게 세 가지라고 만약에 예를 들면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수능의 영향력이 사라지게 되어지면 결국 교과와 비교과, 학생부에 대한 영향력이 매우 커질 수밖에 없다. 물론 면접이 30%이기 때문에 면접의 중요성도 크지만 결국 교과 성적과 비교과의 영향, 학교 프로파일의 영향력이 커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동국대학교는 소리평가에서 학생부와 자기소개서를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전년도의 결과를 보면 9명 모집에 350명이 지원해서 경쟁률은 38.89대 1이었고 교과 성적은 1.40인데 1단계 합격자의 교과 성적이 1.49예요. 그리고 최종 합격자의 평균이 1.40, 최저의 성적은 1.77 정도 성적이 벌어지니까 결국은 최저 성적이 1.77까지 벌어진다. 그럼 이게 꼭 자사고 학생들만이 들어와서 내신 성적이 뒤로 물렸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일반고 학생들 중에서도 학생부의 종합적인 경쟁력이 있는 학생이라고 한다면 수능 최저가 미반영되어지거나 아니면 내신 성적이 다소 낮다 하더라도 합격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이해할 점은 일반고 학생들도 내신 성적이 다소 불리하다 하더라도 학생부의 종합적인 경쟁력이 유지가 되어진다면 합격이 유리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한양대 에리카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9명 모집인데 전년도에 559명 지원했고 경쟁률이 무려 62.11대 1의 경쟁률이었고 교과 평균 성적은 2.67 정도의 교과 성적이에요. 수능 체제를 미반영하죠. 전에도 설명을 드렸었지만 수능 체제를 미반영하니까 결과적으로 교과와 비교과 학생부의 종합적인 경쟁력을 고려할 거고 그리고 한양대가 아니라 한양대 에리카기 때문에
조금 더 내신 성적이 높아질 것이다 라고 예상했지만 보시는 것처럼 내신 성적은 2.67 정도다 라고 하면 사실 한양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과 같은 거예요. 역량 중심의 평가. 그렇기 때문에 한양대 에리카가 아니라 한양대 약대라는 점, 이 점을 강조해 주실 필요가 있고 2.67 정도의 평균 성적이 나온다 라고 한다면 사실상 합격한 학생들, 대학에서 뽑고자 하는 학생들이 교과 성적 중심이라기보다는 역량 중심의 평가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실 수가 있고요. 약학대학교 충원율은 166.7%예요. 내신 성적이 2.67 평균 성적임에도 불구하고 166.7%의 높은 충원율이 나왔다는 얘기는 첫 번째는 한양대에서 약대로 이동할 때 상위 약대 구간이 학생부 종합전형을 많이 유지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 두 번째는 약대 원서를 쓰신 분들 중에서 의대로 연계해서 원서를 썼고 이동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종 합격자의 내신 성적은 2.96, 최종 등록자의 내신 성적은 2.67대이기 때문에 최종 합격자의 내신 평균 성적이나 최종 등록자의 내신 평균 성적을 고려하게 되어지면 역량 중심의 평가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2023학년도도 마찬가지로 이런 역량 중심의 평가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 번째는 카톨릭 대학교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톨릭 대학교 학교장 추천 전형은 학생부 종합 전형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1단계 서울평가 100%, 2단계에서 면접이 30% 반영이 되어지고, 그리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세계 영역 등급 합의 5회 과탐 한 과목을 반영하는데, 수능 최저는 약대치고는 좀 높은 수능 최저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3, 5 정도의 수능 최저니까. 13명 모집에 지원 인원이 192명, 경쟁률이 14.77대 1, 그 다음에 교과 평균 성적은 2.16, 충원율은 61.5%인데 보니까 면접에 응시한 합격자 중에서 지원자의 합격률을 고려했더니 약 40% 정도, 면접에 응시한 학생들 중에서 합격한 학생이 40%, 그리고 거기서 지원자의 합격률을 보니까 65.5%이고요. 그리고 합격생의 내신 성적을 봤더니 최고 성적은 1.17,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추천 전형이다 보니까 평균 성적은 2.16, 최저 성적은 4.13 정도의 성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단계 합격자 중에서 수능 최저를 통과한 학생들을 봤더니 비율이 61.5%, 다시 말하면 1단계 통과 52명 중에 약 32명 정도가 수능 최저를 충족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세계 영역 등급 합의 5라고 하는 수능 최저는 결코 낮은 수능 최저는 아니지만 실제 지원한 학생들 중에서 61% 정도가 수능 최저를 충족했기 때문에 수능 최저는 사실상 거의 문제가 되어지지 않는다. 그럼 수능 최저가 문제가 되어지지 않는데 교과 평균 성적이 2.16 정도의 성적이 나왔다라는 얘기는 근본적으로 카톨릭 대학교가 학생부 교과 지역균형 전형이 별도로 있는 상태다 보니까 결국 학생부 종합전형의 취지에 맞게끔 학생들의 선발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러게 됨에 따라서 전형 간의 구별이 뚜렷해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현혹되지 말아야 되는 부분들은 최저 성적가 4.13이라고 하는 최저 성적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 4.13은 아마 설령 합격한 학생이 있다면 일반고 학생이 합격하기는 어려웠을 것 같고, 4.13 정도의 카톨릭 대학교 학교장 추천에 원서를 써서 붙었다면 아마도 이제 자사고 학생들이 붙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반고 학생들은 대부분 교과 성적은 1점대 초반 정도의 성적은 되어야 한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이게 학생부 학교장 추천 전형이긴 하지만 학생부 종합 전형이기 때문에 내신 성적이 우수한 일반고 학생들뿐만 아니라 내신 성적은 다소 부족하다 하더라도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사고 학생들도 실제 합격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덕성여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덕성여대는 25명을 모집하게 되어지는데 수능 체제를 반영하지 않아요. 수능 체제를 반영하지 않고 지금 보니까 교과 평균 성적은 1.5 정도 이 성적이 나왔습니다. 덕성여대의 최초 합격자의 성적은 1.37이고요. 최종 등록자 평균은 1.5, 그 다음에 70% 컷을 봤었을 때는 1.31 정도의 성적이 나옵니다. 생각했었던 것보다 내신 성적이 그렇게 높지 않죠. 일반적으로 덕성여대가 여대기도 하고, 더군다나 수능 체제를 반영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고, 그 경쟁률이 약 30대 1 정도의 경쟁률이 나온다라고 생각하면
적어도 내신 성적이 1.2, 1.2, 1.3 정도의 내신 성적은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평균 내신 성적이 1.5 정도를 두고 있다라고 하는 점은 생각보다 내신 성적이 조금 더 뒤로 밀렸다. 다시 말하면 덕성여대가 전형 자체가 학생부 100% 전형을 별도로 두고 있기 때문에 학생부 종합전형의 취지에 맞게끔 학생들을 선발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대학에서 발표하는 이런 교과 평균 성적을 100% 그렇게 믿으시면 또 안 되죠. 왜냐하면 1.55라고 한다면 앞에 있는 성적대 1.4, 1.5의 성적을 가지면 무조건 붙었다. 이렇게 보실 수 없거든요. 실제 올해도 보면 이제 덕성여대 원서를 쓴 학생들 중에서는 대학에서 발표한 교과 평균 성적보다 높은 내신 성적이었지만 실제로 불합격한 학생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전형이 학생부 종합전형이기 때문에 내신 성적만으로 평가를 하는 전형은 아니죠. 합격생들의 내신을 평균적으로 했더니 1.5였다는 얘기고 결국은 1.3이나 1.4의 성적에서도 서류평가에서 불리했다면 교과 성적이 우수성이 있다 하더라도 불합격할 수도 있습니다. 단국대학교 천안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 15명을 모집하게 되어지는데 다단계 전형으로 학생들을 선발하는데 면접고사 지금 보시는 것처럼 모집인원 8명의 경쟁률이 33.38대 1. 그 다음에 교과 평균 성적은 2.03 정도의 성적. 그 다음에 충원율은 약 50% 정도의 충원율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지금 보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3개 영역 등급하기 5인데 수학을 포함하죠. 그리고 과탐은 2과목 평균이니까 비교적 수능 최저의 영향력이 좀 크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수능 최저가 좀 부담으로 작용을 했고 이 수능 최저의 영향이 결국은 교과 평균 성적의 2.03이라는 낮은 내신 성적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학생부 종합전형의 취지에 맞고 수능 체제를 충족할 수 있으며 교과 성적에 어느 정도의 경쟁력이 인정이 되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단국대학교의 원서 지원도 고려해 보실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충남대학교 프리즘 전형은 모집 인원이 5명이에요. 모집 인원이 적으면 아무래도 원서 지원이 좀 불리하죠. 그런데 또 반대로 보면 모집 인원이 많으면 만약에 어떤 대학이 모집 인원이 25명이다. 어떤 대학의 모집 인원이 5명이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어디를 더 편하게 생각하겠어요? 모집 인원이 많은 대학이 유리하다고 생각하죠. 모집 인원도 많지. 그리고 충원율이 또 100%가 돌면 25 곱하기 25, 25 곱하기 2가 되면 50명이니까 모집 인원이 매우 크잖아요. 그러니까 모집 인원이 많은 쪽은 많은 분들이 원서를 쓸 때 조금 더 쉽다. 그 다음에 편하다. 조금 더 유리하지 않겠냐라는 생각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원서를 쓰게 되고 모집 인원이 많으면 실제 지원자들 사이에서의 점수 간격이 매우 좁다는 거예요. 근데 모집 인원이 적으면 어떤 성적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 다시 말하면 성적이 좋은 학생이든 나쁜 학생이든 간에 모집 인원이 적으면 원서 지원이 매우 불안정해지죠. 그러니까 성적이 좋은 학생들은 모집 인원이 적은 쪽으로는 잘 쓰지 않아요. 왜? 성적이 좋으면 어디서? 모집 인원이 좀 더 많은데 안정적인 데에 원서를 쓸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모집 인원이 적으면 지원하는 학생들의 점수의 분포가 확산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결과적으로 실제 합격하는 학생들의 내신의 편차가 벌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한편으로 볼 때는 기회가 된다. 내가 예를 들어서 25명인 모집 인원이 있는 대학과 5명인 모집 인원의 대학을 원서를 쓰게 되어질 때 성적의 우수성이 뚜렷하다라고 생각하면 모집 인원이 많은 쪽에 원서를 쓰면 좋아요. 하지만 성적이 다소 불안정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볼 때는 차라리 모집 인원이 적은 쪽이 유리할 수도 있다. 왜? 여러 가지 변수가 많이 발생이 될 수 있는 구간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 있고요. 충남대학교 프리즘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모집 인원 5명, 지원 인원이 111명이 지원했고 경쟁률은 22.20, 교과 성적은 1.87 정도. 그러니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사실은 1.87이라는 내신 성적이 예상했었던 것보다 내신 성적이 좀 낮죠. 그리고 충원율이 0%다. 충원율이 0%인 이유는 뭡니까? 충남대학교 프리즘 전형의 약학과에 붙은 학생들이 상위 대학에 못 붙었다는 얘기죠. 못 붙었다는 얘기는 결국 충남대학교 약학과에 원서를 쓴 학생들의 경쟁력이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경쟁력이 떨어진 이유는 바로 뭐냐면 모집 인원이 적다 보니까 상위권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원서를 못 쓰고 그러다 보니까 혹시라도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어정쩡한 성적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원서 지원이 몰린 거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낮은 교과 성적과 그 다음에 충원율이 0%라는 충원율이 발생이 되어졌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 수능체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세계 영역 등급합이 6에 과탐 2과목 평균을 반영하고 있어요. 국어 영역이 빠져 있다는 점을 봤었을 때 수능체제가 결코 낮은 구간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충남대학교 프리즘 1단계 합격자의 교과 성적은 최고가 1.149, 평균 성적이 1.87, 최저가 5.4이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보는 것처럼 최고, 평균, 최저 사이의 점수 간격이 매우 크죠. 이런 점들은 이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모집 인원이 많은 쪽이 과연 유리한 거냐, 모집 인원이 적은 쪽이 유리한 거냐, 이 부분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성적이나 스펙의 어떤 장단점을 고려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런 점들이 모집 인원이 적은 학과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특징이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7번째는 대구가톨릭대학교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대구가톨릭대학교는 학생부 종합인재 전형이고 모집 인원이 5명이에요. 충남대 프리즘과 마찬가지로 모집 인원이 적고, 보시는 것처럼 모집 인원 5명, 지원 인원 193명, 경쟁률이 38.6대 1, 교과 성적이 1.66, 그 다음에 충원율이 약 20% 정도라고 볼 수 있고, 합격자의 평균 성적은 1.66에 90% 컷이 1.78 정도의 성적이다 라고 보기 때문에 충남대 프리즘과 약간 비슷한 형태를 보여지고 있죠. 예상보다 내신 성적이 낮고 충원율이 낮고 합격생들 사이의 점수의 분포가 넓죠. 폭 자체가. 이런 점들이 한편으로 볼 때는 약간 기회가 발생이 되어질 수도 있는 구간으로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 같은 경우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에 보시는 것처럼 미반영하는 대학들은 서울대부터 시작해서 강원대, 충북대, 경상대는 수능 최저가 반영이 되어지지 않고,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는 연세대, 동국대, 지역인재 전형에서는 경상대, 학생부 종합 지역인재 전형에서는 수능 최저를 반영하지 않습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4개 영역을 반영하는 학교, 3개 영역을 반영하는 학교, 여러 개의 대학들이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의 입시 결과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근데 이거를 보고 여기에 맞춰서 원서를 쓸 수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 첫 번째는 이거는 단지 2022학년도 약대 첫 해년도에 나타났던 입시 결과이기 때문에 다음 연도에는 다른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도 높고, 또는 다음 연도에 올해 나타났던 결과가 그대로 유지가 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 대학들처럼 2017, 18, 19, 20, 21, 22에서의 22년도의 입시 결과를 보고 2003년도에 원서를 쓰는 것과 2022학년도 첫 해년도의 입시 결과를 보고 원서를 쓰는 건 다르기 때문에 첫 해년도의 원서 지원의 결과를 그대로 반영할 수는 없다는 점, 이거 아셔야 되고, 두 번째는 많은 분들이 똑같죠. 우리와 똑같이 경쟁률을 볼 거고 우리와 똑같이 입시 결과를 보고 원서를 쓰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다른 분들이 원서 지원하는 그 지점에 과밀되는 구간에 몰려 들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약대는 첫 번째 일단 받아들인 건 이 정도 성적이 되는구나, 이 정도의 경쟁력이 되는구나, 이거는 우리가 확인했으면 되고, 두 번째는 이제 구체적으로 대학을 결정하게 되었을 때는 모든 대학의 입결이 발표가 되어지고 나면 조금 더 세부적으로 내용을 분석을 해서 그러고 난 다음에 지원 대학을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대학들보다도 약대의 원서를 쓰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입시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해요. 무슨 말이냐면 전년도에 나타났던 입시 결과를 그대로 보고 거기에 맞춰서 원서를 쓰시면 절대로 안 될 것 같고, 전반적인 입시 흐름, 그 다음에 배경, 동향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깊이 관심을 갖고 원서 지원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점들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계속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